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통령 경선 후보 이정미입니다. 저는 돌봄혁명, 돌봄국가를 만드는 돌봄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돌봄 대통령이 만드는 돌봄국가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 같은 것은 없다. 개별적인 남성과 여성 그리고 가족이 있을 뿐이다. 신자유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영국 총리 마가렛 대처가 했던 말입니다. 지속적인 무한경제,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알아서 살아남기,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강요한 윤리입니다. 개개인이 단절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도움은 언제나 효율성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효율성은 도움을 받은 자가 다시 경쟁적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가로 판별되었습니다. 코로나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위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합니다. 세계 1위 자살률,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보다 7배가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외로움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전환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가 아니라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우리 정의당의 슬로건입니다. 냉혹한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된 복지국가는 그러나 차가운 숫자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반가워 활동 서비스 등 여러 예산을 확대했지만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예산을 쓰지 못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80%의 불용액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복지예산 증가로 환영했지만 정작 이 예산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단절된 사회에서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인 가구는 900만 명을 넘어섰고 모든 연령대에서 삶의 방식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송파 세모녀, 미추홀구 형제, 모텔 가족, 제주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 등 우리는 복지 사각지대가 만들어낸 불행들을 수없이 목격합니다. 복지 안전망은 실패한 사람들을 쓰러지지 않게 겨우 지탱해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을 다시 날아오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2017년 OECD의 조사에 의하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 국민의 72%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2014년 77%보다 5%포인트가 감소했고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10명 중 3명의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친구나 이웃이 없는 것입니다. 조기현 씨의 아빠의 아빠가 되었다 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아빠가 아닌 동료 시민으로 돌보았다. 복지는 공급자와 수혜자라는 불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동등한 동료 시민들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소통적 돌봄의 행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 생존에 불가피한 가사노동, 봉사활동, 돌봄노동, 자가소비 등은 GDP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존 경제학이 강조하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뿐만 아니라 시장 바깥에 은폐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가슴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무급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보건, 교육, 사회보호 부문에 대한 정부 지출의 최대 24%에 해당합니다. 즉, 무급 돌봄 노동이 없다면 정부 지출이 이만큼 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계의 지출에 비교하면 총 지출액의 10%에 해당합니다. 이런 돌봄 노동을 누가 수행하는가라는 돌봄 배분의 정의도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돌봄은 여성의 일이었습니다. 공적 영역에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가정에서의 돌봄은 가치가 평가조차 되지 않는 무임금 노동입니다.
돌봄은 모든 시민이 생애 과정에서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며 사회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노동입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에서 돌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돌봄의 의미, 지금의 돌봄 노동이 초래하는 성별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이에 기반한 방향 전환 논의는 부족합니다. 이제 사회정책의 중심 이슈로 돌봄을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는 돌봄 위기의 시대입니다. 공적인 돌봄 노동은 한계에 달하고 있고 방역 대책으로 인해 여성은 가정 내의 돌봄을 다시 떠안게 됐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성장 중심의 발전주의 세계관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비용의 절감과 성장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존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돌봄을 받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모두의 존엄성을 핵심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혁명을 넘어선 돌봄혁명입니다. 돌봄 대통령 이정미의 돌봄혁명, 우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돌봄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GDP 대신 돌봄을 포함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삶의 질 지표를 마련하고 이것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 정부와 시민이 함께하는 돌봄 국가를 만듭니다. 첫 번째로 돌봄, 보건의료, 교육, 아동가족 업무를 총괄하는 돌봄사회부총리를 신설하고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기관장과 민간 전문가, 돌봄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돌봄국가 실행그룹을 운영하겠습니다. 돌봄국가 실행그룹은 시도지사 협의회, 시도교육감 협의회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돌봄국가 조성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통합돌봄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의 필수 서비스 영역을 넘어 여가, 문화, 사회관계망까지 확장하겠습니다. 통합돌봄 포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지자체 통합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기초지자체 서비스 제도를 통합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광역별 통합돌봄본부, 기초단체별 지역돌봄센터, 동단위 돌봄협의체 운영으로 촘촘한 돌봄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읍면동마다 3개씩 전국 1만 개의 공유공간 마련으로 주민의 상호돌봄을 촉진하겠습니다. 주민이 기획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건강센터, 청년센터, 마더센터, 공동부업, 공동육아, 사물도서관 등 다용도 공간으로 공동체와 환경을 돌보는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것입니다. 돌봄을 받는 이도, 돌보는 이도 존중받는 돌봄사회를 만듭니다. 공공인프라 확대는 최소한의 필요 여건입니다. 영유아, 노인을 위한 국공립시설을 30%까지 확충하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통합, 확대, 재편하여 학교 돌봄에서 방과 후 학교를 온종일 돌봄체계 안으로 포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문예학교 확대, 디지털 시대에 노인들도 뒤처지지 않도록 평생교육의 장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복지,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장애인 이용시설을 확대할 것입니다. 돌봄 노동자의 존중은 돌봄 국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공적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돌봄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돌봄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돌봄 시설의 근무 인력의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재가 방문 서비스는 반드시 2인 1조 이상을 의무로 하겠습니다. 광역별로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초단체마다 돌봄 노동자 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에 참여하여 이웃과 환경을 돌보는 모든 이들에게 참여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금의 공공근로는 단기간의 소득을 보존하는 단순 노동에 그치고 있습니다. 돌봄 뉴딜, 로컬 뉴딜로 340만 참여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전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차가운 단절의 시대를 넘어 숫자에 갇힌 얼굴 없는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 중앙과 지방, 정부와 시민이 함께하며 동료 시민들이 동등하게 연결된 관계망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인간이 자연을 돌보는 사회, 그것이 돌봄 대통령 이정미가 만들 돌봄 국가의 미래입니다.